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은 이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최우선 변제권에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한 적은 있는데 그 뒤로도 이 추가적인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최우선 변제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최우선 변제권이란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 중에 일정액에 대해서는 즉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시에 임차주택의 그 경매 환가 대금에서 다른 담보권자 등이나 또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내가 후순위로 임대차 계약을 했더라도 이 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 임차인에 해당되면 그 보증금 중에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이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우선해서 배당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르면 주택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관해서는 전체 금액이 아니에요. 일정액에 관해서는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이 최우선 변제권이 매우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그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차인의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 안에 속해야 됩니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혹은 범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이 내용에 각 지역별로 그 기준 금액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여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은 또 따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또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 자체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거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범위와 금액은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법이 개정이 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각 개정된 시점의 기준을 확인을 해야 되고 내가 어느 시점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받게 되는 건지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계약을 한다고 해서 현재 개정된 시행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행사를 위한 현행법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시기의 기준은 등기사항 증명서상에 최초의 담보물건이 설정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행법 적용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즉, 등기부등본상 가장 빠른 담보물건을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담보물건 설정일 당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을 확인을 하고 그 시행령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준은 내가 계약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시행령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집에 그 등기부등본상에 최초로 설정된 그 담보물건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그때 시행령이 어땠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 대항력을 유지하고 배당 요구까지 하여야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확정일자는 그 요건이 아닙니다. 즉, 확정일자가 없어도 이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만약 이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또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자, 이들을 한 명의 임차인으로 보아서 각 보증금을 합산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그 금액까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즉, 주택이 경매에서 3천만 원에 매각이 되었다면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2천만 원이라면 이 3천만 원의 2분의 1은 1,500만 원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만약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어떻게 나누어서 배당을 해야 될까요? 임차인들마다의 보증금이 각각 다를 수도 있겠죠. 자,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해서 배당을 합니다. 각 임차인들의 보증금의 비율에 따라서 안분해서 배당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보증금이 조금 많은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조금 적은 사람은 조금 적게 받을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이때는 누가 먼저 전입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우선 변제의 효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담보물권이란 무엇을 말하냐면요. 저당권, 또 근저당권, 담보가등기를 말합니다. 단, 여기서 압류와 가압류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기간 종료 후에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담보물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선 변제권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인도 이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주택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기존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한 경우, 즉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실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때는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기존의 채권의 회수를 위한 수단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최우선 변제권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또 이 외에도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